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휴메딕스에 대해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미용, 그러니까 에스테틱 분야에서 해외 확장하고 또 신제품 내놓으면서 요즘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필러 사업이 브라질, 이라크, 태국 같은 곳에서 잘 되고 있고 엘라비의 리투 같은 신제품 반응도 좋다 하고요. 올해는 화장품, 관절염 치료제까지 수출 품목 늘려서 더 성장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수출 성장은 좋은 소식이죠. 근데요, 2025년 1분기 실적을 딱 보면요. 매출은 401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어요. 아, 매출요? 네. 영업이익은 114억 원으로 7.3% 늘긴 했는데 이건 순전히 수출 덕분이란 말이죠. 국내 매출 부진이 좀 심각해요. 국내가 부진해다? 네. 작년 3분기에 조직 개편까지 했는데 국내 시장 회복이 영 더딥니다. 아마 상반기 지나야 좀 나아질까 싶고요. 위탁 생산, 그 CMO 사업도 1분기엔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출 호조가 언제까지 내수 부진이랑 CMO 둔화를 다 막아줄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도 휴메딕스 하면 역시 에스테틱, 이게 핵심 농력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필러가 매출의 한 35% 정도 되는데 주력 브랜드 엘라비의 프리미어, 이건 이제 40대에서 60대. 그리고 리볼라인, 이건 20에서 30대 타겟인데 둘 다 잘 크고 있어요. 특히 2023년부터 브라질, 이라크 수출이 확 늘면서 진짜 성장했죠. 올해 1월엔 태국 허가도 받았고요. 네, 수출 쪽은 성과가 있었죠. 그리고 내년에는 PDRN 복합필러라고 벨피엔, 이것도 나올 예정이라 기대가 커요. 화장품 엘라비의 코스메틱, 이것도 작년부터 국내 홈쇼핑 막 뚫고 베트남, 중국 총판 계약해서 해외 매출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홈쇼핑 노출 2배로 늘리고 동남아, 중동 쪽으로 더 넓힌다고 해요. 기대감은 알겠습니다. 근데 좀 우려되는 지점들도 많아요. 어떤 점들이죠? 자, 필러요. 국내 시장 회복은 아까 말씀드렸듯 아직 불투명하고요. 중장기 목표라는 미국 진출,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이 한 100억 원 이상 들고 시간도 5년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근데 아직 미국 FDA 승인받은 국내 업체가 없어요. 아, 아직 없군요. 네,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투자한 돈은 언제 회수할지 의문이 좀 남죠. 그리고 기대하신다는 그 벨피엔 개발도 임상 규모가 커지면서 이미 좀 늦어졌고요. 그렇군요. 또 톡신, 리주톡스 있죠. 매출 비중 한 15% 되는데 작년부터 저가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매출이 꺾였어요. 마케팅만 열심히 한다고 이게 반전이 될까요? 게다가 이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휴원스 바이오타마 상품 가져다 파는 거라 수익성에도 한계가 뚜렷하고요. 아, 자체 생산이 아니군요. 네. 화장품은 또 어떻습니까? 콜마의 외주 생산 맡기고 홈쇼핑 수수료 같은 판매 관리비 생각하면 마진이 거의 없을 거예요. BP, 그러니까 본전치기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출이 늘어도 이익은 별로 안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마진이 거의 없다. 그렇죠. CMO든 전미하 공장 늘린 효과가 이제 없어지면서 올해 1분기에 둔화됐고 하반기 수주를 기대한다지만 이것도 불확실하고요. 저만제는 그 HA 제제 약관 문제 때문에 매출 줄고 있고 관절염 치료제도 1분기에 재고 이슈가 있었고 계절도 타고요. 수출 확대 계획은 있지만 아직은 완전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도 수출 성장세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2022년에 170억 원대였는데 2024년엔 375억 원까지 늘었으니까요. 거의 2배 이상이죠. 브라질, 이라크 뚫고 올해 태국 허가받았고 내년은 중국의 리볼라인 허가 신청할 예정이고요. 동남아랑 중동에도 계속 새 거래선 만들고 있다 하고요.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까지 본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의지 아닌가요? 성장률 자체는 인상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요,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닌지 봐야 해요. 브라질은 잘 크고 있지만 이라크는 아직 분기당 3, 4억 원 수준이에요. 중국 시장 회복도 좀 불확실하고요. 미국 진출은 아까도 말했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요. 리스크가 크다. 네, 화장품, 관절염 치료제 수출은 이제 막 시작이라서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2025년 1분기에 20% 후반으로 꽤 높은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수출 비중이 커질수록 외부 변수에 더 취약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수출이 잘 되고 또 마진 좋은 신제품 리투 덕분에 영업이익률이 2022년 10% 중후반에서 올해 1분기 20% 후반까지 계속 좋아진 건 팩트잖아요. 내수 부진을 신제품이랑 수출로 잘 메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좋아진 마진율을 앞으로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화장품처럼 이익 별로 안 남는 사업 비중 커지고 리투어 마케팅 비용 들고 벨피엔테발이나 미국 임상 같은 R&D 투자 계속해야 하고 전반적인 판관비도 늘어날 수 있어요. 국내 시장 회복 속도도 변수고요. 또 최근에 합류한 윤현상 실장이라고 있는데 이분의 구체적인 경영 방향도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요. 그러니까 마냥 좋게만 보기는 좀 위험 요인이 많다는 거죠. 네. 확실히 휴메딕스가 해외 시장 뚫고 신제품 개발하면서 계속 도전하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또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휴메딕스가 국내 시장의 어려움을 넘어서려고 해외 시장이랑 새로운 에스테틱 제품에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공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높은 벽, 또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을 생각해보면요. 과연 이런 공격적인 전략이 지속 가능하고 또 수익성 있는 성장을 가져다준 확실한 길일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좀 위험한 도박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